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아플 때 절대로 기침하지 마세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것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비싼 약이나 힘든 수술 대신 우리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었던 아주 특별한 생존 비결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진심을 담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골라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수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생명줄이 지금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이미 있습니다. 큰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생사를 가르는 그 긴박한 10초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줄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지난달에 75살 되신 초의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 주저앉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떠올려 그대로 실천하셨고 결국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혼자 계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생존 기술 4가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직접 지키는 지혜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거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전화기는 저 멀리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막막하시죠? 실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환자들 중에서 살아서 병원 문을 나가는 분들은 100명 중 겨우 9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일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은 5%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100명 중에 5명도 차에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수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생명줄이 지금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이미 있습니다. 큰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생사를 가르는 그 긴박한 10초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줄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누가 있으면 119에 대신 신고도 해주고 심폐소생술도 해줄 수 있지만 혼자 계시면 그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면 딱 4분 뒤부터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기 전 단 10초, 그 10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비싼 약이나 힘든 수술 대신 우리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었던 아주 특별한 생존 비결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진심을 담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박 원장,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웬만한 아픔은 그냥 참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자녀들의 수발을 받게 되는 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참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가슴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75살 되신 초에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 주저앉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떠올려 그대로 실천하셨고 결국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시죠.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거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전화기는 저 멀리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막막하시죠?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톡 단체방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심장 마비가 오면 세게 기침을 해라.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뛴다. 혹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세게 두드려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아플 때 절대로 기침하지 마세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것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혼자 계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생존 기술 4가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직접 지키는 지혜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문의의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톡 단체방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 심장마비가 오면 세게 기침을 해라.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뛴다. 혹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세게 두드려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침이나 가슴 타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귀중한 10초를 기침하느라 다 써버리면 의식을 더 빨리 잃게 되고 결국 구조될 기회조차 연경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도 기침으로 심장마비를 극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침은 의식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인데 심장이 멈추면 바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기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런 거짓 정보에 속아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심장마비가 왔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입니다. 이건 그냥 땀이 아닙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온몸이 축축해집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방사통입니다. 가슴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요. 왼쪽 팔 안쪽을 타고 내려가거나 턱과 목, 그리고 등 뒤까지 뻗어나갑니다. 세 번째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타서 꾹 짓밟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방사통입니다. 가슴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요. 왼쪽 팔 안쪽을 타고 내려가거나 턱과 목, 그리고 등 뒤까지 뻗어나갑니다. 아주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이 20분 넘게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심장마비가 왔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100% 심장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근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증상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느꼈을 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증상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느꼈을 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8세 의사로서, 그리고 한 부모님의 아들로서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가장 확실한 생존 비법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10초 안에 해야 할 4가지 행동, 일명 핵심 생존 4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즉시 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가 덮치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긴급 SOS 설정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연속으로 누르면 화면을 보지 않고도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의사들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해두는 설정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만약 숨이 가빠서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억지로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전화만 연결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소방 시스템은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어도 구급대원들은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달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온 힘을 다해 현관문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통증이 오면 침대에 눕거나 거실 한복판에 쓰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데만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그 5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뇌세포가 손상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문을 연 후에는 멀리 가지 마세요. 바로 현관문 옆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급대원이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을 바로 발견하고 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에 있는 아스피린 500mg을 찾아 씹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상비해둔 아스피린 한 알이 나중에 병원에서 내야 할 수천만 원짜리 수술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물로 삼키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어금니로 잘게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약이 위장에서 녹아 흡수되는 시간보다 입안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단 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반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셨다면 약 45도 각도로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완전히 눕는 자세는 심장으로 피가 몰리게 해서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 있는 자세는 혈압 조절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소파나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살짝 굽힌 채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몸을 조이는 벨트나 넥타이, 단추 등이 있다면 즉시 풀어주세요. 혈액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 아이고 그냥 체했나 보다 하고 손가락을 따거나 소화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식은땀이 나면서 통증이 팔이나 목으로 퍼진다면 올해 75세가 되신 초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초의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귀 기울여 들으셨던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뻗어 휴대폰 전원 버튼을 5번 누르셨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으로 기어가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꺼내 입안에서 가루가 되도록 씹으셨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현관 앞 소파에 45도 각도로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박 원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정말 살 수 있었다고. 그날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초의 어르신은 지금도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이나 소중한 가족들 단체 채팅방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저 박 원장과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약속해주세요. 첫째, 증상이 오면 무조건 119 신고부터 하기. 둘째, 구급대원이 들어오게 현관문 열어두기. 셋째, 아스피린 500mg 꼭 씹어서 드시기.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생명줄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아스피린을 사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 긴급 신고 설정을 확인해 보시겠나요? 댓글에 실천 또는 이해라고 짧게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기세요. 많은 사고가 화장실에서 발생하지만 휴대폰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로, 아스피린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는 곳에 두시고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셋째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뇌와 심장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30초 정도 머무른 뒤에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더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 복용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계와 생활 수칙들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박 원장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기 전에 저 박 원장과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첫째, 증상이 오면 무조건 119 신고부터 하기. 둘째, 구급대원이 들어오게 현관문 열어두기. 셋째, 아스피린 500mg 꼭 씹어서 드시기.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생명줄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걱정보다 어르신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세요. 어르신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예쁜 손주들 커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 복용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계와 생활 수칙들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 박 원장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아스피린을 사러 가실 건가요? 아니면 휴대폰 긴급 신고 설정을 확인해 보시겠나요? 댓글에 실천 또는 이해라고 짧게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이나 소중한 가족들 단체 채팅방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더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